함부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은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엄청난 그 전염병이 돌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런던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로 때 로마시에 더 대화재가 난 것처럼 런던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도심의 가옥을 태우게 되었고, 특별히 빈민가 일대를 태우게 되는 그런 대화재,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 안 되죠. 중국이나 세계 여러 나 공장이 가동 안 돼 가지고 매연을 갖다가 하늘에 이제 올리지 아니한 결과로 사실 굉장히 공기가 좋아졌다. 중국에서도 상당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좋아졌다. 이런 어떤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좋은 결과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역병이 돌게 됐을 때 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역병이 뜨거운 불로 인해서 진압이 되어졌다. 그 당시 도저히 약과 의술로서는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흑사병에 대해서 런던의 대화재의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역병이 진압이 됐다. 이런 어떤 결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역병도 진압이 됐고 화재도 끝나게 되고 찰스 1세는 이 해양 쪽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경제를, 왕실의 경제,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기 위해서는 해양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양의 어떤 실세의 나라였던 네덜란드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 신대륙 항로를 개척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어서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가 해양을 통해서 식민지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실세를 가진 네덜란드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해양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찰스의 그 네덜란드의 전쟁에서 참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세밀한 계획도 없고 막 그렇게 되었다는 평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찰스 1세는 패배를 하게 되고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가운데 이렇게 국교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던 찰스 1세가 가톨릭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밖으로 나는 가톨릭 신자다 말하지는 않죠. 나는 국교도 신자라고 오히려 표방했고, 그러나 내심 실질적으로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가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 찰스 2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찰스 2세가 자유로운 종교 정책들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말뿐이었고, 비국교도 프로테스탄트와 여러 종교를 포괄하는 그런 자들의 반발을 크게 그 당시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청교도주의가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사그러들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찰스 1세는 국교도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찰스 2세 참 외모를 보면은 스튜어트 가문보다는 외가적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특질이 우세해 보이는 그 찰스 2세의 성품 속에서 그 조부 제임스 1세나 부친 찰스 1세의 경우에는 참 섬세한 인상이 그래도 있었다면은 찰스는 뭔가 관능적인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쾌락적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여러 가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만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은 하나의 색채만 될 뿐이지 그의 사생활은 종교를 떠난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이제 참 쾌락주의의 방탕함에 이제
떨어져 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청교도 역사를 살펴보면서 청교도가 영국에서 발행이 되었다는 이 점에서 여러 과정, 왕들을 거치면서 청교도와 국교도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 여러 가지 양상에 있어서 대립하게 되고 탄압을 받게 되고, 자, 찰스 2세 마지막 이 과를 공부하면서 청교도주의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 저자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패배를 당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승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청교도들의 추방은 그 시대에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오랫동안 열매 맺는 많은 종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청교도들이 바라고 투쟁한 의회 입법 정부의 원리들, 혁명의 정착 가운데 영국의 헌법으로 구현되는 그런 방향을 가져왔죠. 청교도주의의 것들이 오히려 영국의 헌법 속으로 들어가서 헌법 속에 청교도주의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보면서 결코 이제 영국의 청교도주의는 찰스 2세를 기준으로 해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청교도주의가 영국의 정치 기반을 흔드는 헌법 속에서 이제 장악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고요. 결국 훗날에 18세기에 왕정 복고로 중랑되었던 신앙의 각성과 개혁운동이 18세기의 휘필드와 웨슬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복음의 대부흥운동 가운데 이런 청교도주의가 재개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찰스 2세 때에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뿌리를 내고 있는 이 청교도주의가 나중에 후대에 18세기 히필드와 웨슬리를 통해 가지고 청교도주의의 어떤 신앙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면서 이 청교도주의는 크게 열매를 맺었다. 많은 탄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청교도주의가 영국에서 발음해서 영국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저 뉴 잉글랜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주의 신앙을 확산시키면서 한국에까지 와서 이런 청교도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청교도 역사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